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마음을 바꿔야 돈이 보인다. 2021년 봄, 주식시장이 한창 화랑일 때 새내기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왔다.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이 급등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만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런 조바심이 준비 없는 투자를 부추겼다.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2년 6월까지 무려 12개월 동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이 난 자산을 보유한 채 시장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때 주식 투자를 왜 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 않을 텐데 주식 투자를 너무 만만히 본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 비이성적 가격 급등엔 추격하지 말라는 당연한 상식을 알고 있음에도 늘 뒤늦게 되새기게 된다. 왜 우리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까? 주식 투자는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될까? 사실은 주식 투자 이론을 몰라서가 아니다. 기업 분석을 못해서, 차트 분석이 틀려서, 투자 전략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다. 마음의 문제이다. 군중이 집단적으로 한 방향을 향할 때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보수적인 심리, 매수할 때의 욕심과 두려움, 매도할 때의 손실 회피와 현실 부정 같은 심리가 잘못된 투자를 하게 만든다. 주가 판단의 기본은 기업의 자산 및 이익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미래의 성장 가치와 이익 추정을 확률적으로 높게 만들어줄 비즈니스 모델, 즉 경제적 해자의 보유가 핵심이다. 반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하거나 채권을 매입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양적 완화와 반대의 양적 긴축이 주가를 기본 가치 대비 더 오르게 하거나 내리게 한다. 결국 우리는 기업의 이익 성장 가치와 시장 유동성의 판단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나 주가 판단의 주요 요인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심리이다. 투자자들의 집단인 군중이 미래의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른 집단 심리, 탐욕에 치우쳐 있을 때 또는 공포에 치우쳐 있을 때의 심리, 호재에 민감할 때와 악재에 민감할 때의 심리, 주식을 더 높은 가격이라도 매수하려고 열광인지, 더 낮은 가격이라도 서둘러 매도하려는 공포인지 등의 심리가 주가를 움직인다. 주식 투자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서로 다른 판단에 따라 주식을 사거나 파는 행위이다. 당연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돈의 흐름을 만들 것이며 가격을 움직이게 한다. 실전 투자에서는 이론과 달리 매매의 심리, 투자 판단의 심리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심리는 자금 관리와 투자 전략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다는 말은 진실일까? 진실 여부를 따질 여유도 없이 대중은 진실이라고 강요되었다. 유명 연예인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 주식으로, 코인으로 대박난 사람들이 출연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들이 성공 투자 노하우를 흥미진진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며 나도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동질감을 느낀다. 로또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다고 하던가, 투자 노하우를 공부하면 곧 성공할 것 같고, 그들을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면 공부에 타고난 석학들은 주식 투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야 한다. 시장 데이터를 가공한 획기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돈을 벌 수 있다면 천재공학도와 통계학자들은 거의 모두 부자가 되어 있었어야 한다. 경제 흐름과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해박한 전문가 집단은 모두 부자가 되었어야 이론적으로 맞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투자 기법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실전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다. 시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투자 노하우가 아닌 말할 수 없는, 말하지 않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어떤 무언가가 투자 성공의 뒤에 숨어 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에겐 독특한 공통의 성향이 있다고 한다. 혈액형, 말투, 대인관계,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에서 독특한 유사함이 있다고들 한다. 큰돈을 번 사람들에겐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미국의 시인 존 그린리프 휘티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 역시 이 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간의 보편적 심리로부터 벗어난 특별한 사람일 수 없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생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참 많다. 주식 투자도 그렇다. 뜻을 갖고 투자했지만 실패할 때도 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주어진 자신만의 길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산으로 가는 것이, 어떤 이는 바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다. 주식 투자도 그렇다. 어떤 이는 장기 투자가, 어떤 이는 단기 트레이딩이 편안하고 수익을 내기 쉬울 수 있다. 각자 가장 편한 심리로 투자할 수 있는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길을 시장에서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라고 한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법을 찾아내는 것 또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며 돈에 대해 효율적으로 행동한다는 전통적 경제학 이론은 주식 시장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주가가 완전히 폭락할 때까지 가망도 없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불합리하고 일관성도 결여된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심리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미리 짜여진 거대한 힘이 작용했던 주식 시장에서 진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소수의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추종하는 애널리스트도 유능한 트레이더도 아니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킨 사람들이었다.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마음의 원칙을 찾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장. 투자를 시작하는 마음, 성향과 투자 스타일. 쇼핑을 하기 위해 백화점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백화점에는 층마다 다양한 물건이 쌓여 있다. 어떤 사람들은 1층부터 음식점이 있는 꼭대기 층까지 오랜 시간을 들여 두루두루 살펴본다. 쇼핑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고역이지만 당사자는 즐겁기만 하다. 대개의 경우에는 사려고 하는 상품을 정해둔 뒤 그곳에 가서 몇몇의 물건을 비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옷을 구매하려고 의류 매장이 있는 층에 도착한 뒤 그곳에 있는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는 시기다. 디자인, 성능, 편의성,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며 오랜 시간 머무른다. 그런 뒤 최선의 제품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구입하지 못하고 돌아서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구매하려고 마음먹고 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사고 있는 전혀 다른 상품에 관심이 끌려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한다. 반나절을 두리번거리지만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많이 사는지 요즘 유행이 뭔지는 알겠다며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있는 곳으로 바로 직진해 거리낌 없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래저래 백화점에 가면 각양각색의 쇼핑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주식시장의 투자자들 역시 저마다 다른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목적은 모두가 같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주식을 값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가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매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주식을 매수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천 개의 주식 중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줄 주식을 고르는 것이다. 당연히 쉽지 않다. 상장기업 분석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는 열성적인 투자자도 있다. 여러 채널과 증권사에서 추천한 주식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투자자도 있다.
미국, 중국, 한국 시장을 번갈아 두리번거리면서 어떤 주식이 좋을지 열심히 찾는 투자자도 있다.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한 섹터를 정하고 그 섹터 안의 주식을 비교 분석하는 투자자도 있다. 이런저런 뉴스와 정보를 듣고 투자할 주식을 선정했지만 막상 시장이 열리고 나면 새로운 테마가 형성된 강세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방송 저 방송을 기웃거리면서 전문가들은 어떤 주식을 좋게 보는지 확인하러 다니는 투자자도 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손실의 두려움으로 매수하지 못하거나 아주 조심스럽게 전체 투자금의 5%도 안 되는 주식을 사놓고 시장을 구경하고 있는 투자자도 있다. 도대체 어떤 주식이 좋을지 판단을 못해 여러 종류의 주식을 소량으로 매수하는 분들도 있다. 전체 투자금이 1억 원인데 한 종목당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매수해 수십 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다. 뭔가 사고 있지 않으면 수익의 기회를 놓칠 것 같아 돈이 생기는 족족 주식으로 꽉 채운 투자자도 있다. 심지어 자신은 주식을 사지 않았거나 아주 소액 투자를 해놓고 주식 관련 방송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다. 백화점을 하루 종일 다니지만 물건은 사지 않고 구경만 하거나 흥정만 하다가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백화점 내부의 시설에 능숙하고 어떤 상품을 어디서 싸게 파는지, 어떤 곳에 가면 공짜로 음료를 마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식 시장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듯하다. 나는 어떤 투자자일까? 돈이 있으니 무엇이든 빨리 사야 하는 급한 성격, 할인해서 파는 제품을 사면 큰 돈을 번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는 성격, 성급히 샀다가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아서 끝내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성격, 남들이 사는 제품을 사야 소외되지 않을 것 같은 성격, 누가 뭐래도 내 맘에 들면 되는 성격, 저렴한 상품을 여러 개 사는 성격, 가격과 상관없이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상품을 사는 성격, 오늘 마음에 드는 상품이 없으면 다음으로 미루는 성격, 이왕 왔으니 최선이 아니더라도 꼭 사야 하는 성격 등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보자.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성격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방법론은 다양하고 그 다양성과 생각의 차이로 주식은 매일매일 거래되고 있다. 어떤 투자 방법론이 가장 좋은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투자 방법론이 내 성격에 가장 맞는지도 중요하다. 자신의 성격대로 투자해서 성공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겠지만 실패 확률이 높았다면 다른 스타일의 투자법으로 변화를 시도해보아야 한다. 2장 작은 관리의 마음, 빨간색 드레스 이야기. 여러분이 노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드레스를 파는 작은 옷가게를 한다고 하자. 빨간색 드레스는 진열하자마자 모두 팔렸고 초록색은 절반 정도가, 노란색은 한 벌도 팔리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빨간색 드레스는 모두 팔렸습니다. 노란색은 한 벌도 팔리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특히 노란색을 좋아하거든요. 노란색 드레스를 사시는 게 어떨까요? 손님에게 이렇게 권한다면 당신은 장사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장사를 오래 해본 노련한 장사꾼이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다. 우리의 실수다. 노란색 드레스는 빨리 팔아버려야 한다. 판매 가격을 10% 할인하고 그래도 안 팔리면 20% 이상이라도 할인해서 빨리 팔아야 한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인기가 많은 빨간색 드레스를 더 사와서 팔아야 한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 원금을 가지고 세 종목으로 나누어 투자를 했는데 한 종목은 예상대로 상승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종목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종목은 실망스럽게도 하락을 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시장이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흔히들 이익이 난 종목을 팔고 손실난 종목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실을 확정짓기 싫기 때문이다. 손해보고는 절대 안 판다고 말하는 투자자들이 종종 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여러 이유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늘 기대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석이 틀렸든 외부 변수에 의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든 기업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였든지 간에 처음의 판단과 달리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결국 주가가 상승했다면 자신의 결정이 맞아떨어진 것이며 하락했다면 자신의 판단이 틀린 것이다. 노련한 장사꾼이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빠르고 냉정히 대처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결과를 주가 움직임과 수급, 이익, 성장을 보며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노란색 드레스를 할인하여서라도 빨리 팔아치우는 것처럼 자신의 투자 판단이 틀렸을 때는 손절매하고 판단이 옳았던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 손절매는 소폭으로 신속하게 하고 익절은 충분히 기다려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팔리지 않는 노란색 드레스를 진열해놓고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한탄한다면 현명한 장사꾼이 아니다. 새로운 옷을 사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한탄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장사꾼이 아니다. 잘 오르는 종목은 조급함에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을 보유하면서 시장은 상승하는데 왜 내 종목은 오르지 않는 거냐고 짜증만 낸다면 현명한 투자자라고 볼 수 없다. 우리의 결정이 늘 옳을 순 없다. 자신의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식은 결정이 옳았던 몇 번의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증권사 직원들은 고객에게 투자할 상품을 추천한다. 매일 서너 개의 종목을 투자 관심 종목으로 제시한다. 관심 종목 중 매수할 만한 상황이 되면 매수하란 뜻이다. 전문가들도 특별한 주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알려진 관심 종목 중에서 거래를 한다. 어떤 때는 그중 한두 종목을 거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종목 모두를 조금씩 거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최종 선택한 종목은 하나이며 홀딩하는 종목 역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서너 종목을 넘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유능한 직원들, 전문 트레이더들은 보유 주식수가 많지 않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 전문가의 관심 종목을 참고하여 투자하다 보니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보면 보유 종목이 관리하기 힘들 만큼 늘어난다. 관심 종목을 이것저것 매수하고 일부는 자신의 판단이 틀려 하락하고 있음에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여러 종목을 거래하지만 그중 판단이 옳았던 종목과 틀렸던 종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인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 판단의 옳고 그름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자신의 예상대로 주가가 움직이면 판단이 옳았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페이지 88. 실전 투자에서는 상승하는 주식이 아니라 하락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맞다. 상승하는 주식은 더 상승하고 하락하는 주식은 더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승하던 주식이 하락하면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매수 유입이 되지만 하락하던 주식이 추가로 떨어지면 도저히 못 참겠다. 역시 이 주식은 안 되겠다는 심리가 투매를 만든다. 거의 모든 투자자들은 매도가 어렵다고 한다. 팔면 오르고 사면 내린다고 한다. 푸념처럼 얘기하지만 반복되면 심리적 오류로 인한 실수를 하게 된다. 누구나 늘 성공할 순 없다. 다만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베이브 루스는 역사적인 홈런 왕이지만 가장 많은 삼짓 아웃을 당한 선수이기도 하다. 주식 투자에서는 모든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 즉 빈도가 아니고 성공했을 때의 수익률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다. 페이지 115. 주가 흐름을 보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해보는 자신만의 생각, 지표를 보면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자신만의 생각, 그런 통찰은 전문가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도구는 공유할 수 있지만 생각은 공유할 수 없다. 결국 판단은 자기 자신이 할 수밖에 없고 결과 역시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투자에 있어서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을 아웃소싱 할 순 없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며 우리는 그 판단을 위해 시행착오를 겪지만 끊임없이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이다. 페이지 214. 주식 투자는 기업의 미래 실적을 예상하고 그 성장성에 투자하는 것이다. 기업의 미래 성장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한다. 기업 분석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와 같은 매크로 변수를 잘못 판단하면 낭패인 경우도 많다. 우리가 단지 현재의 기업 실적만을 믿고 주가를 이해하려는 것은 우물 안에서 당장 내려오는 빗줄기만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주가가 실적에 연동하지 않을 때는 왜 그런지 의심해야 한다. 주가가 현재 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면 답을 가격 움직임, 그 자체로부터 찾아야 한다. 호재 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면 수급의 매도가 있는 것이다. 호재를 기다리며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호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가가 호재를 모두 반영했거나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것이다. 악재 후 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수급의 매수가 있기 때문이다. 악재의 매수가 있다는 것은 악재의 온전한 반영이 끝났다고 보거나 새로운 호재가 있다는 것이다. 답은 주가에 있다. 주가 움직임에 반하여 보유할 이유를 억지로 찾아서는 안 된다. 군중이 어리석고 내가 현명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태풍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다음 영상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